자,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 왜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은 날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내용을 제대로 터득하면 왜 당신이 괜찮은 스펙과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애시장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당신이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90% 이상의 확률로 사로잡는 스티키를 손에 넣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저도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20대 초반 잘못된 연애 방식, 아니 그냥 병신 같은 연애관 때문에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진짜 나라까지 찍고 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독한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그 길로 심리학, 진화심리학, 뇌가 온갖 연애 이론에 닥치는 대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론만 판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직접 만나며 미친듯이 실전 경험도 쌓았습니다. 클럽에서, 길거리에서, 소개팅에서, 심지어 동호회에서도 들이대고 까이면서 데이트를 추적했죠. 몇 년이 지난 지금 이젠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거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자 때문에 질질 짜던 과거는 그냥 웃기는 추억일 뿐이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당신의 진심과 헌신이 먹히지 않는지, 오히려 당신을 매력없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 원리는 딱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써먹어도 당신의 연애 레벨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게 상승할 겁니다. 첫 번째, 가치의 희소성. 함부로 모든 걸 내어주지 마라.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만큼 잘해주고 헌신하면 상대방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날 좋아하겠지. 이거 완전 순진한 생각, 아니 그냥 호구 잡히기 딱 좋은 마인드입니다. 당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 행동 하나하나 조심스러워지는 거 이해합니다. 그 사람의 작은 부탁 하나에도 혹시 이거 거절했다가 관계 틀어지는 거 아니야? 싶어서 속으로는 아 진짜 바쁜데 하면서 그럼 내가 완벽하게 찾아줄게 이런 식으로 오버하게 되죠. 반면에 별 감흥 없는 동생한 친구의 부탁이면 내가 왜?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라며 장난스럽게 튕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후자의 장난스럽고 살짝 튕기는 반응이 관계 형성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화심리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해요. 우리 조상들이 살던 원시 시대를 생각해보세요. 어렵게 사냥한 고기,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낸 안전한 동물, 이러한 희소한 자원들이 생존과 번식에 직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구하기 어려운 것은 귀한 것이라는 공식이 깊숙이 새겨놓게 된 겁니다. 당신의 호의나 관심도 마찬가지. 한정판 스니커즈를 생각해봅시다. 밤새 줄 서고 웃돈까지 얹어가며 어렵게 구해야 그 가치가 빛나죠. 만약 그 똑같은 스니커즈가 길바닥에 굴러다니고 누구나 공짜로 주워갈 수 있다면 아무도 그걸 탐내거나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헌신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너무 쉽게 아무 조건 없이 마치 사은품처럼 뿌려지면 그 가치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언제든 원하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사랑할 필요 없이 동물 앞에 항상 똑같은 과일만 널려있자면 그 과일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질려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언제 친절을 베풀어 하냐고요? 상대방이 당신에게 먼저 시간이나 노력, 감정 등을 투자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먼저 데이트 비용을 냈거나 당신을 위해 뭔가 작은 정성을 보였을 때 그때 당신의 감사함과 호의를 충분히 하지만 과하지 않게 표현해서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관계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일 뿐 절대 매력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두 번째, 프레임 컨트롤. 관계의 주도권을 네가 정확해라. 왜 유독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만 이런 자연스러운 대처가 어려울까요? 그 사람과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진짜 후회할 것 같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당신은 이미 관계에 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 혹은 만만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면회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말까지 거절했던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의뢰 프레임, 즉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상황과 기준에 끌려다니는 프레임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긴장하고 눈치 보고 쩔쩔매게 되죠.
하지만 동네 단골 치킨집 사장님한테는 어떤가요? 아, 사장님 오늘따라 이 치킨이 유난히 맛있네요. 뭐 비법이라도 생기셨어요? 그래서 편하게 농담도 하고 먼저 말도 걸고 그러잖아요. 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굳이 스스로 낮추거나 상대방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신이 그 관계의 프레임을 쥐고 있기 때문이죠. 연애 관계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특히 연애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일수록 마음에 드는 이성만 나타나면 스스로 관계의 무게중심을 상대방에게 홀라당 넘겨버립니다. 소위 음사빠가 되어서 시작부터 상대방을 과도하게 우상화하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거죠. 저 사람은 너무 완벽해. 일단 패배자 마인드가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더 많이 좋아하고 더 많이 매달린 쪽이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 즉 의뢰 포지션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진화 심리학 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네의 사회가 영향으로 생존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누가 무리의 리더가 되고 누가 추종자가 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자원과 번식의 기회가 달라졌으니까요. 관계 초기에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즉 프레임을 누가 통제하느냐는 당신의 사회적 가치를 상대에게 각인시키는 과정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여자수로 질질 끌려다닌다면 당신은 본능적으로 가치가 낮은 존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힘없는 개체가 일빌거리며 우두머리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떠올려보세요. 당신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겁니다. 절대 아니겠죠? 매력적인 사람은 마치 무기의 알파메일처럼 자신감 있는 태도로 관계의 프레임을 조절하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맞춰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 그냥 편한 친구 사이 아니야? 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늘 이성에게 대시만 받아왔던 매력적인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런 꿀병 걸린 듯한 태도는 오히려 신선하고 흥미로운 자극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어라? 이 새끼는 다른 놈들과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관계 초반에 분위기 전환용 미끼일 뿐 진짜 계속 친구로 남으라는 개소리는 아닙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다시 강력한 이성적 매력을 어필하여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 매력가치 증명. 진심 타령은 매력을 보여준 다음에나 해라. 밀당은 필요 없다. 이런 말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개소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밀당은 단순히 연락 좀 늦게 해서 애태우기 같은 유치탈랑한 기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상대방에게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시키는 모든 전략적인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매력적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이성에게 대시를 받습니다. 연락이 오고 만나자는 약속이 잡히고 선물 공수까지 받기도 하죠. 반면에 스스로 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기회조차 얻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게 단순히 진심의 차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의 크기나 간절함은 후자 쪽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타고난 매력의 소유자들, 흔히 말하는 존재할 중에 그냥 분위기 자체가 매력적인 사람들은 이런 밀당, 즉 관계의 완급 조절과 가치 증명이 이미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내기 때문에 나중에 연애 성공담을 풀 때 어떻게 만났어요? 물어보면 뭐 그냥 진심을 다했더니 통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 진심을 보여주기 전에 이미 수많은 매력 어필과 무의식적인 가치 증명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굳이 복잡하게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더 낫거나 최소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상대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신이 속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예쁜 여자친구가 있어도 길 가다 몸매 좋은 여자를 보면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가는 것처럼 여자가 아무리 멋진 남자친구가 있어도 능력 있고 자상한 다른 남자에게 잠시 설레는 것처럼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 조상 대대로 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상대,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야 자신과 자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진화의 결과로 우리 뇌리에 박힌 생존 프로그램입니다. 결국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은 당신보다 더 높은 매력 가치를 지녔다고 당신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좋아하는 여성의 가치를 실제보다 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저 여자는 천사야. 나 같은 놈은 천하도 안 보겠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치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찌질이들이나 하는 짓이죠.
당신 스스로의 매력과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을 과도하게 우상화하거나 신격하지 않고 동등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균형 감각을 갖춰야 합니다. 유명한 맛집에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걸 보면 와 저기 진짜 맛있나 보다 하고 괜히 더 가고 싶잖아요. 많은 사람이 원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가게의 가치를 높여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그것을 억지로 티내는 게 아니라 자신감, 유머, 여유로운 태도 등으로 자연스럽게 풍겨나올 때 당신은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당신의 매력을 어필하고 때로는 장난스럽게 상대를 놀리거나 챙기면서 당신의 높은 가치를 은근히 보여주는 행동은 이게 다 가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인 과정입니다. RPG 게임에서 열심히 레업하고 좋은 장비를 맞춰야 더 강력한 보스몬스터를 잡고 희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현실 연애에도 당신의 매력 레벨을 꾸준히 높여야 당신이 원하는 그 매력급 상대를 만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정을 그냥 뭉뚱그려서 일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진심만 있으면 언젠간 통한다는 말은 드라마에나 나오는 아름다운 판타지일 뿐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실제로 연애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저는 순수하게 저의 진심 하나만 보여줬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 과정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으로든 언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겁나 계산하고 행동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성공한 후에야 역시 진심이 통해서 운명처럼 만났어요 라고 예쁘게 포장하는 것 뿐이죠. 심밀한 분석과 고도의 전략 끝에 관심이 꼬셨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저 역시 과거에는 순수하게 진심만 부딪히면 다 되는 줄 알았던 병신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낭만인 줄 알았죠. 결과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상처 그리고 시간 낭비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싸가지 없이 보일 정도로 조언을 드리는 건 여러분만큼은 저처럼 병신 같은 삽질을 하지 말고 빠르게 연애고수로 레벨업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나는 이렇게 진심인데 왜 상대방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딴 고민으로 소중한 시간과 감정 소모하는 거 이제 좀 그만하세요. 연애시장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현실적입니다. 당신의 그 순수한 진심을 알아주기 전에 일단 당신의 매력으로 상대방을 강력하게 끌어들여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봅시다. 첫째, 당신의 가치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말고 희소성을 유지하세요. 쉽게 얻을 수 있는 남자를 쉽게 버려냅니다. 둘째,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무리되지 마세요. 당신이 리드해야 상대방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셋째, 진심 타령하기 전에 당신의 매력부터 증명하세요. 당신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오히려 호감을 느끼고 다가오는 그런 짜릿한 경우 그게 단순히 연애 성공을 넘어서 한 사람의 자신감을 존나게 끌어올려주고 삶 전체에 엄청난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이건 그냥 연애 잘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만족도를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라면 이걸 조금만 응용해도 모든 인간관계, 심지어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걸 금방 깨달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매력과 심리 그리고 인간 본능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한 이 매력 가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쉽게 써먹을 수 있는 더 강력한 기술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